반갑습니다. 이번 전시를 디스플레이를 할 때 아까 이제 4시간 걸렸다고 했는데 원래 제가 한 10대쯤을 작품을 미리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몇 작품이 저 창고 제일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고 그걸 드러내려면은 이게 뭐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은 이제 걸지 못하고 또 새로운 작품들이 비교적 이 창고 가까이 있는 새로운 작품들이 있길래 작품을 봤더니만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 그래서 작품 조명하고 또 전시장에서 이 전시를 어떻게 재맥락화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은 이 양쪽에 방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좁은 통로도 있고 저는 이 공간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 공간을 역동적으로 좀 꾸며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좀 자리를 차지해 놓고 보니까 뭔가 맞은편에 조금 이게 조응이 되는 작품을 꼭 넣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왼쪽 작품은 이번 전시의 그 메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놓고 오른쪽은 사실은 그냥 드로잉 같지만은 이 작품을 놓고 보니까 뭔가 이 모델이잖아요.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작품을 메인으로 좀 놓았고 왼쪽에 푸른 녹색 작품은 제가 아트앤컬처 특집을 황창래 선생 뭐 여러 번 했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뒤엔가 특집을 할 때 특집의 제일 첫 페이지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야 반갑다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저 작품도 실제로 내놓고 보니까 저 아웃라인에 있는 저 장치 있죠. 저게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나도. 근데 역시 이제 작품은 정말로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작품을 실견을 해야 된다. 직접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웃라인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이 작품은 원래 새까만 액자가 너무 강하게 끼어져 있었어요. 근데 넣고는 싶은데, 저 옆에 필력하고 비교하면서 넣고는 싶은데, 걸어놓으니까 저런 액자가 있었습니다. 저런 액자보다 더 강한 액자가. 그래서 내가 액자를 뜯었어요. 뜯어라. 뜯고 보니까 저 아웃라인이 어떻게 저 오른쪽 작품과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고, 저기에는 좀 더 황생 작품 중에서 심표현주의적인 그런 작품을 처음에는 넣으려고 했는데 이 황생 작품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오히려 좀 작은 거를 찾다 보니까 좀 조용한 그림이 와서 이 방은 그런 데로 됐고 저 뒷방은 부조 작품이었는데 비교적 좀 쉽게 해결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로에서 봤을 때 저쪽에 보이는 흰 닭은 처음에 우리 사모님이 엣지 있게 어떻게 좀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방 저기 그런 게 좋겠다 싶어서 저렇게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디스플레이를 끝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잡벅 너무 좋은 거야 아마. 그래서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 개관 이래 이렇게 뭐 이게 한 작품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크게 걸린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좀 보내줬더니만은 그게 조그만 게 아니고 엄청 큰 공간이네요.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기획자와의 대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사실 내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좀 대화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짧게 이렇게 메모하듯이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요번에 전시 기획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셨을 때도 뭐 이렇게 가까이 지냈고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황창배수를 좀 다시 이 세상에 좀 드러내야 되겠다고 내가 제안을 그 우리 사모님한테 하고 또 1년 이상 우리 잡지에서 연재를 하고 그랬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그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15주기가 됐고 또 그때도 이화여대 그다음에 동덕여대에서 큰 전시를 열었습니다. 또 뭐 재수님 계시지만은 그때 이대에서 또 무슨 간단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을 했고 또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황창배 선생님 글을 본격적인 글을 길게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 기간 중에 어쨌건 그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긴 글을 나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화는 어떻게 끌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화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기왕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하나 해왔기 때문에 이 메모를 그대로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전체적인 맥락만 제 의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친구이고 또 한때 직장 동료로 계셨던 제 선생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황창배 선생님의 뭐 작품의 내면이랄까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싶고 또 제자도 있고 또 우리 황 인생도 계시고 해서 제 발의를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걸 또 제 앞으로 이 논고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그럼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황창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해고진이 열렸고 또 그 중에는 소마미술관에서도 큰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선미술관이 열렸고 근데 아마도 이렇게 작고 작가 그 유작전이 이렇게 자주 열리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획전, 특히 비엔날레 성격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도 한국화 부분에서 그 황창배 선생의 작품을 찾는다는 것은 여전히 황창배 선생이 우리 그 미술의 어떤 쟁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작가인데. 그거는 그 배경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이게 겹쳐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잡지를 만들면서 한국화를 많이 다뤘는데 예전에는 한 90년대 정도만 하면은 한국화의 위기다, 한국화의 무슨 죽음이다, 이런 말이 했는데, 그 위에는 그런 말도 없어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골마 틀 때 터져버렸다는 논의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위기다, 무슨 죽음이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한국화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 작품 중에서 상당히 컨템포러리한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국화도 한국화는 이름 자체만 매달리지 않는다면은 한국화 베이스의 그 작가들이 좀 좋은 작품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에 제가 그 특집을 하면서 그 제목을
한국화의 파란 중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 중첩, 물결 위에 물결이 일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뭐 좋은 뜻이기도 하고 나쁜 뜻이기도 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화가 그 안팎 곱추처럼 뭐 그런 어떤 그 몽사를 앓고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화인가 동양인가 이런 명칭도 뭐 문제고 그죠? 문제고 또 그냥 서양과 나오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양과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고 전통이 얽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나는 오히려 파란 중첩이 한국의 기회이다. 우리가 이런 말 죽어야 산다 이런 말 합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해화의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현대미술 논의에서. 근데 그 해화의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대한 논의는 어떤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적인 해화의 죽음이지. 뭐 그것도 그런 모더니즘 해화의 죽음 이후의 해화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화가 살려면은 오히려 죽어야 산다. 파란 중첩이라는 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논의가 너무 그냥 이렇게 거대한 이런 논의 말고 차라리 한국화를 했고 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의 개별적인 작품, 그 작품의 미학 이런 것들로 파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획도 나는 그런 맥락에서 황창배를 한국화의 파란 중첩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한번 소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황창배 선생 이 작품을 혼성이라는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혼성이라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 혼성이라는 용어는 결국은 포스트 모던 용어죠. 그죠? 모더니즘의 순종에서 혼성으로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혼성 속에서는 그 약간 잡종성이랄까 이런 것하고 좀 관계가 지울 수도 있습니다. 뭐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경우는 이게 잡종성이라고 한다고. 잡종성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하면 뭐 절충주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잡종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혼성이라는 것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의미로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황 선생은 기본은 수묵이죠. 수묵. 그다음에 수묵과 채색.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조형 방법론을 끌어들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저는 말했어요. 한국화다 서양화다 이런 것까지도 뛰어넘은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혼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추구해 산다는 말이 결국 자기 정체성을 뭐 불사르더라도 어떤 동시대 미술의 여러 가지 청의를 넘나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혼성을 저는 받고 그리고 이 혼성을 키워드로 이 황창배 예술의 종단면을 한번 견져보자. 이게 이 전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혼성이라는 건 물론 뭐 글자 그대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섞는 거죠. 섞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이 어떤 대립적인 차원이 아니고 섞어서도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그런 경지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 황선생 작품이 어떻게 보면 행적으로 봐도 그렇고 종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대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혼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묵과 채색도 사실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는 곧 그 황선생이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했던 그 뭐죠
아버님 했던 거. 정각, 그죠? 그 다음에 그 임창순 선생한테 글씨를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또 고전 미술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것의 어떤 그 착실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미국의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간 이후에 상당히 현대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뭐 그런 현대성이라든지 뭐 결국 다른 얘기를 하면 전통과 전이일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황성이 저는 변혁형 화가라고 봅니다. 변혁형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또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상과 구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작품 안에 글과 글씨를 병치시킨다든지 또 대단히 어떤 규범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파격을 보여준다든지 형상과 비형상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 평면을 많이 했지만은 평면 위에서 어떤 그 평면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좀 이 평면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그 입체로 향하는 그런 그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재현을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오브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거, 또 자기적인 것과 무의적인 거, 또 때로는 구축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그 혼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동도석이란 말을 하는데 동양의 도니까 정신과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서양의 지키되 서양의 서기, 서양의 방법과 정신 이렇게 동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동도석이라는 말 속에서는 조금 한국화라고 하는 테두리에 조금 이렇게 갇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윗세대들 중에서 뭐 우리가 고함 이영로 같은 경우를 동도석의 거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황창민 선생한테는 그보다 난 좀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석이란 말을 자꾸 쓰고 싶은데. 혼성이라는 말을 참 쓰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황생 돌아가시고 그 화집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동덕여대에서 만든 화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집 디렉터를 했어요. 전체를 디렉션을 했는데 거기 화집 표지에 실린 작품이 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뒤에 세이프드 한 그 부조 거기에 나오는데 그 표지에 실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내가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황 선생이 남긴 말을 이렇게 좀 봤는데 말 중에 제가 좀 꽂히는 게 있었어요. 여기 내가 적었지만 너무 정제된 그림은 재미가 없고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을 듯 말 듯한 것이 재미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경계가 중요한 거죠. 경계를 넘을 듯, 결국 완전히 넘는 거 아니고, 넘을 듯 말 듯. 나 요거를 혼성이라 본 거예요. 넘을 듯 말 듯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로 빵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제비도 국수도 만들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맞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황 선생이, 보리로도 빵 만들고, 쌀로도 국수 만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황 선생이 얘기할 때 뭐 일탈을 해야 하다, 무법을 해야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고지고 때려라면 그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는 레토릭이 숨어 있겠죠. 무법이 아니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키면서도 법을 뛰어넘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왜 이제 무법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황생예술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황창배 선생의 그 혼성적인 그 조형은 첫째는 이제 재료인 것 같아요.
재료인데 이 재료는 정말 조금 아시는 분 더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뭐 종이인데 종이도 사실은 그냥 종이가 아니죠. 뭐 종이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종이가 있고 의외로 마대가 많았습니다. 요번에도 내가 저 안쪽에 그 부조 작품을 보니까 사실 이게 저 화집의 그 그림으로 볼 때는 그 재료가 다 잘 안 보여요. 근데 마대라든지 뭐 캔버스는 기본이고 뭐 나무라든지 뭐 벽화도 작업을 했고요. 그 이제 기본적인 지지체는 뭐 물론이고 먹 유체, 아크릴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연탄가루, 그 다음에 저거는 모래죠. 모래. 그 다음 흑연가루.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실제로 저 실다발을 그대로 지금 저 넣었어요. 그리고 저런 녹건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부조 작업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실제로 들어오는 그런 조형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란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현론, 재현론은 모방론이죠. 모방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됐구나. 뭐 하나 빠졌네. 사실은 표현론, 그죠? 때로는 기호론, 뭐 이렇게, 뭐 낙서나 숫자를 쓴다든지, 그 의미 없는 뭐 기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작품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그냥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정말 그 현대 화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얌전하고 예쁜 그림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약간 저 아까 저 서양화 같은 그림이라고 제가 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어쩐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내적인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익스프레스하는 그런 뭐 일종의 그 이제 익스프레스니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서브젝트에 있는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인상주의 같은 게 그렇죠. 오브젝트에 있는 걸 끌고 오는 건데, 익스프레스는 표현주의는 안에 걸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런 작품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자동 기술법이라고 할 정도로 가령 이런 것도요. 뭐 슉슉슉 이거 아마 금방 그랬지요. 이 자동 기술법이라 할 정도 이런 것으로 올로반 화면을 구성하는 그 추상 표현주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급기야는 저런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다다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짜릿한 그런 모험까지 즐기는 그런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창배 작품은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모더니즘이란 것은 특히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게 뭐 자기 정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미신 같은 거 덮어씌워 가지고 순종을 즐겼잖아요. 순종으로 밀고 갔죠. 그런데 황생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 모던적인 그런 그로 좀에 더 가까운 그런 쪽이 더 탈방향이라든가 비선형적인 요소 이런 게 전체 작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이 아니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그 혼성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성이라는 것은 뭐 긍정의 융합이고 어떻게 보면 제3의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통합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제가 자꾸 이제 황생을 어떻게 하면 컨템포러리 아트의 문맥으로 조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그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릴게요. 끌어들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원적이라는 성격이 강화되는데, 이거는 인터디시플리너리. 그러니까, 디시플리너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잖아요. 하나의 원리 사이.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흔히 요즘 우리가 다원 미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원 미술. 가령 뭐 우리가 퍼포먼스 같은 이런 거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극도 아니고 정통적인 미술도 아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선생 작품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국화냐 서양화냐 어느 장르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황 선생이 속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유동적이고 상대적 성격을 사실은 띠고 있는 게 황 선생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탈장르입니다. 탈장르도 이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순종에서 토종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용어이긴 한데, 그래서 그 장르 간의 새로운 소통, 이제 이거는 표현 양식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가 박서부 선생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서부 선생 말씀인데요.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변화해도 추락한다. 근데 이제 그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변화해서 추락하지 않았고, 또 나는 변화해도 추락하지 않았던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자랑거리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박서부 선생의 묘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단선적이죠, 사실은. 단선적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황 선생 작품은 확실히 좀 다원적인 거 아닌가. 인터 디시플리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황 선생 작품을 한국화에 좀 안 쓰고 싶어요. 한국화에 그 안에서도 한번 확 빼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화라는 그 이미 말 자체가 그 안에 이 공동체 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젊었을 때는 아직도 젊지만 30, 40대는 사실은 한국의 공동체 문제를 밝히는 또 추적하고 발굴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근대사 연구도 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바깥쪽에 컨템포러리 현장에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변심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의 시대가 너무 섞이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화라는 생물학적 배경이 전제가 된 그 명칭으로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진입에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회화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겠는데 거기도 그냥 아트 했으면 좋겠어. 황상배 아트.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예술이라는 유개념, 회화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밑에 한국화잖아요.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 아니고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트, 미술. 그래서 지나치게 황창배술을 이런 원죄와 같은 한국화라는 그런 분리적 개념에 가두지 말고 정말 좋은 작품이냐 그렇지 않은 작품이냐 황창배 아트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창배 작품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니까 사실은 황창배 선생만큼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죠? 엘리트 수업도 받고 그것을 인정받은 작가도 없죠. 그런 점에서는 황창배란 작가는 전통파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전통파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전시를 제가 꾸밀 때는 전통파라기보다는 이런 전통과 이 컨템포러리가 자유롭게 종이 다르지만은 종이 이종교회라고 하는데 참 이런 말이 이종교회라는 말이 좀 이종교회는 사실은 혁신파고 또 지금은 우리가 황창배 선생 자꾸 이제 불러내는데 황창배 예술이 이제 뭔가
뭔가 우리한테 남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살아있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황 선생은 오늘의 시각 문화를 이렇게 반영하는, 이게 카톡이나 뭐 이런 문화, 영상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수묵도 만들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어떤 급진파적인, 그 자질도 갖추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모르죠. 또 아니면은 이 젊은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내달릴 때 어떻게 보면 황 선생이 또 과감하게 전통으로 역주행하는 그런 소신파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쨌든 황 선생이 우리한테 남기고 간 것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림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그림이란 것이 이게 뭐 쉬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쌓여가지고 언덕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이 눈덩이 굴러 내려오면 지 스스로 눈덩이 커지잖아요. 그런처럼 갈수록 큰 힘과 속력을 내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 선생 같지만은 그 작품은 이 눈덩이처럼 갈수록 큰 힘과 속력을 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황창배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왜 자꾸 컨템포러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요. 물론 비평적으로, 미술사적으로도 그런 당위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화 장르가 미술 시장에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은 이거는 참 참담해요. 옥션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미술사에 나오는 그 대가들의 작품이 뭐 500만 원이면 다 사요, 다. 우리 이화여대에 계셨던 우리 선배 화가의 작품이 그때 반절짜리 20개 나왔는데 액자까지 포함해서 80만 원부터 출발했어요. 응?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옥션 내보면 옥션 그 섹션이 있습니다. 컨템포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미술, 근대 고미술이 있어요. 컨템포러리에 들어가 있는 한국화 베이스의 작가는 서세옥 선생하고 아마도 당나귀 그리는 그 누구죠? 당나귀 그리는 사석은 또 누구죠? 이 선생님하고 황상수 선생 동년배인 이활종 선생 정도일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유삼 민경갑 선생 작품은 저 고미술로 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황창배 선생 작품은 나는 컨템포러리 아트 부분에서 와서 앞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황창배도 살고 한국화도 살지 않겠는가 하는, 오늘의 한국화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무리하게 자꾸 그 컨템포러리 아트의 용어를 자꾸 도입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선생님은 같지만은 선생님이 예술이라는 것은 그 당대 해석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기획을 하게 됐는데, 작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제가 남은 기간도 홍보도 좀 하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자리 저는 또 해도 좋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획자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정상 선생님이 개인전 하시는데, 정상 선생님 평소
씨는 아직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5시까지 안 갔냐. 항상 5시까지 하시죠. 그건 자기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구누구랑 뭐 같은 외국 뭐 굉장히 싫어하세요. 누구누구랑 친구라고 불리는 거 싫어하시고.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고 보는 게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신과 나밖에 없는 건데 그 사이 예술이 존재하는 건데 뭐 그런 작업 아니습니까? 사실 뭐 신앙적인 고백, 신앙의 작업부터 힘든 게 예술 작업이고 뭐 캔버스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도하는 행위죠. 하는 우주죠. 단체 가라든지 더 나아가서 아까 한국 가라는 공동체, 공동체는 좀 오늘 그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사무쳤는데 그래서 저 공동체라는 의식을 모든 집합문에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공동체라는 테두리가 묶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좀 다른 공동체예요. 집합문은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공동체. 저 상당히 좀 못마땅 했는데 오늘 잘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한장 선생님보다 약간 위에 시대 한 7, 8년 정도 이종상 선생님 계시는데 그 이종상 선생님은 80년대 때 과연 우리가 한국화인가 뭐 동양화인가 뭐 그림인가 가지고 엄청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논의를. 그러면 논의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 당시에 뭐 유준상 평론가 유준상 선생님 뭐 평론가 어떤 점은 평론가 김봉용 쌤하고 이렇게 설전을 막 벌이는 거 이렇게 그랬었는데 80년대죠. 보면 이종상 선생님께서 자기도 뭐 한국한 말을 너무 싫고 그냥 그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종상 선생님도 그렇고 또 나경미 대표의 홍장현 선생님도 그렇고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난 바람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원래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건데 그냥 PhD로 끝나버릴 건데 그래서 홍장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내면을 보자면 자국인이 굉장히 다양한 걸 봐서는 본인은 사실 뭐 내가 한국화 작가다 이런 의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만 잘 그리고 됐지 뭘 그런 생각이 오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작품이란 것이 뭐 왕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냥 하나의 우주잖아요. 자기 우주잖아, 그지? 자기 우주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뭐 바깥에 뭐 논의, 뭐 한국화가 어떻고 뭐 현대미술이 어쩌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건데 황 선생 내가 후배로서 기자로서 만나는 건 말고 결국 이제 작가가 가고 없으면은 이제 작품밖에 볼 수 없는데 황상배라는 예술가의 어떤 인간형이랄까? 아까 뭐 나는 그런 얘기를 했죠. 변혁형이다. 나 이게 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에너지가 그런데 뭐 똑같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죠? 변혁형인데 근데 변혁형이라는 것은 조금 나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학교 많이 옮겼거든. 학교 같은 데 많이 옮기고 이런 거라든지 또 제주도 많았잖아요. 그죠? 뭐 미식 축구를 한다든지 무슨 연극을 한다든지. 근데 오늘 사실은 그 연극반 그 후배 이몽상 선생하고 뭐 민정기 선생님 오늘 올라 그러다가 뭐 다음 주에 뭐 나보고 약속을 해서 이거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연극을 하는데 특히 연극 같은 건 난 좀 재밌게 보거든. 제가 보기엔 연극을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모님 정언에 의하면 그 황 선생이 그 정말 그림을 계속할 것인가 연출가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다거든요. 근데 연출가라는 것은 있죠. 연출가는 정말로
이 다변적일 수밖에 없죠. 연출가라는 건.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좀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황생의 어떤 그런 인간적 면모랄까, 아니 인간적 면모라면 뭐 인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체질이랄까, 그죠? 그런 게 어떨까라는 그 궁금증이 늘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한번 전 스님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오늘 그거 한번 좀 이렇게 혹시 좀 짚어주실 수 있는지. 우선 예, 예. 김복 선생 고맙습니다. 홍창배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홍창배의 영혼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거를 10월에 출연했는데 전시회를 큐라토르라는 말, 영혼을 보듬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영혼을 끄잡아내서 참 전시를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관객으로서 고맙고 친구로서도 고맙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황창배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재미있어 할 거예요. 황창배는 뭐든지 재미있어 했어요. 근데 그 재미라는 것이 아주 그냥 센티멘트한 재미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하이리하게 다듬어진 그것, 굉장히 다듬으신 거예요. 이게 확확 같지만, 그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뭐 도저히 황창배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3페이지 되는 텍스트인데 너무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늘 황창배 전람회를 제가 오면 재공부를 하고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검을 계속해요. 동독하랑에서 1회 전람회 때도 그랬고, 소마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여기서도 그랬고, 이번에 이번에는 뭐 특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공부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저도 해봅니다.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황창배하고 아주 반대되는 작가일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제목을 혼성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저기 대학 때 수학여행을 겨울방학 때 3학년 때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갔던 겨울방학 때 경주에 이제 거의 무전여행에 가까운 여행을 가는데 친구 6명이서 같이 갔는데 용산역에서 12시간 걸렸어요. 경주까지 갔는데.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려요. 많은 스케치북을 이렇게 그리는데 한 손으로 다 저를 똑같이 그린 거예요. 금방. 그러니 주변에 있는 그림 그린 사람들은 아마 절망은 많이 했을 거예요. 만일 그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면. 그런데 우리 모교회 예를 들어서 황상이 다녔던 모교회 선생님들의 세계는 단단한 세계였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거는 단단한 세계를 통해서 소위 법을 많이 배웠죠. 그죠? 입시도 그렇고. 그런데 무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다른 말을 좀 쓰고 싶어요. 비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비자 써가지고. 날비자를 써서. 비자를 써서 비법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비법이죠. 선배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를 가끔 저한테 했어요. 야, 내 거는 그림 같지 않대. 왜냐면 검정부터 칠하고 그 위에다 연두색을 칠하니까 그게 그림이 되겠어요? 명도 차이에. 과거의 그림은 법의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항상 그 위기에 빠뜨려요. 그래서 백척간도에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여럿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시리얼 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리는 것마다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이고 생동 그 자체예요. 혼돈이고 질서이고 다 그 자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런 글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현대 미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오늘날의 대가들은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고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자기 동일성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런데 소정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아시아적인 덕목으로 본다면은 아까 이게 사직성이라는 말 썼는데 참 그 말이 다 왔어요. 사직성, 예. 그게 자기를 위기로. 그게 힘이에요. 그거를 뭐냐면 무기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건너갈 수 있지. 놀랍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막 넘어가요. 종횡무진해요. 작종이라고 썼는데 저는 동화의 대가라고 봅니다. 동화. 다 봐. 전 세계 거 다 봐서 다 자기 거 만들어. 그리고 자기 걸 내놔요. 그 영향받아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 몸을 관통해서 내놓는. 그래서 저는 자연이고 생동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는 뭐 이런 그래야 재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위 서구의 미학자들이 얘기하는 아도르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소름이 끼쳐야 돼. 전율이 있어야 돼. 나를 흔들어야 돼. 불편하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컨템퍼러리하고 지난번 그 전람회 때 제가 이 사람이 컨템퍼러리다 말이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합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법이 아니고 비비법. 비법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도 비법 또는 무법 이러는데 저는 비비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김보기 선생이 멍석을 깔아줘가지고 제가 황 선생에 대해서 컴플리먼트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고 그렇죠? 긍정을 통한 여기 융합이라는 말인데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이제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눈덩이처럼 갈수록 큰 힘과 힘을 낸다고 하는데 저하고 얘기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하고 얘기하는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추측으로 저는 흙덩어리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닥에서 굴리거든요. 언덕에서 굴리진 않아요. 굴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작품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주물을 하는데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워낙 빠른 사람이니까 모든 게 빨랐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역주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20세기를 여는 니체의 얘기입니다. 이게 시대가 불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시대가 일로 가? 글로 가? 안 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하찮게 짝이 없는 글에다가 너무 가공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논평이었습니다. 제가 그 녹음 다 되지요. 조금 그 글 쓸 때 꼭 그 참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좀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상당
상당히 귀중한 그런 말씀이고 또 옆에서 실제로 같이 좋은 시절을 많이 보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실감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항상 이제 자기 빠뜨린다 그런 얘기는 그 위기에 빠뜨린다. 그게 다 이제 뭐 그 저항이라든지 뭐 반미학이랄까 뭐 그런 거 다 통하는데 그 몇 년 전에 카셀 도큐멘터에 갔더니만은 그 카셀 도큐멘터 그 광장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미술관 글씨가 있어요 원래. 근데 거기에다가 작가가 다른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래서 그걸 몰라서 물어봤더니만은 그 글씨가 뭐냐면은 안전한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게. 그거는 뭐 나는 바로 작가들한테도 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뭐 지금 뭐 경제적이건 뭐 저 정신적으로 너무 안전하다는 것은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하다는 게 안전하다는 것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 선생은 항상 즐거웠었어요. 참 즐거웠어요. 참 즐겁겠는데 그렇게 그냥 즐거워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작품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혼성 이야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일 좋은 작품이 아까 현대미술 작품 대가들의 작품은 답이 안 보이는 작품이거든요. 네? 해답이 안 보이는 작품. 이게 요즘 컨템포러리 아트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아닌가. 또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슨 우리가 종교나 무슨 뭐 과학처럼 이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의 소재를 던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황승 작품이 어쩌면은 누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후배고 글도 참 잘 쓰는 후배인데 그 황창민 씨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그런데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대로 끝나면 어때? 응? 아니 그대로 끝나면 어때? 무엇을 던졌는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가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황창민에서는 결론이 뭔가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무슨 우리가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하나의 답을 내놓고 갑니까? 답을 내놓고 가면 위대하지 않죠 벌써.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황 선생은 답이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건가 싶은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그 아트를 내놨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영화풍을 정찬이라고 하고요. 찬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미술하는 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듣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아니라 거기 있고 싶은 지금 욕구가 너무 이러고 있고 뭐 만약에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시간이고 할 말이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지금 김은숙 박사를 만나게 된 게 제가 영화 평론가로서 몇 년 전에 저기 화성에 있는 그 무슨 미술관이죠? 엄미술관에서 루이즈 부르주아 특강하면서 2시간 정도 하면 그때 이제 김은숙 박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사실 저는 황창배 사장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교회에서 뵐 때는 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인지도 몰랐고 우리 교회에 이제 그림들이 쭉 걸려 있었지만 그 그림을 매주 보면서도 그 그림의 의미도 잘 몰랐었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씩 황창배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그 미술이 아니라 좀 아티스트 그냥 예, 지정합니다. 예. 미술가가 아니고 예술가로. 예술가로. 그래서 이 아티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한국화로 출발해서 이렇게 나는 그냥 황창배의 작품을 그냥 아트로 본다. 근데 이때 아트는 미술이 아니라 저는 예술로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비평가시고 여기 또 황도선도 비평가시고 또 아티스트도 계신데 비평가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지난번에 이재용 권사님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봉준호가 나이 50에 세계를 정복할 때 BTS 얘기하지 말고요. 그럴 때 한국 미술은 아직도 김한규와 박수봉과 이중석과 우리 황창배 선생보다 한 몇십 년 한참 선배인 그분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한국의 미술평론가들은 과거에 뭐를 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기 계신 황현 선생은 경향신문에 이렇게 전면 글이 나오면 제가 읽는 사람인데 그래서 황창배 선생님 글 썼을 때도 읽고 이재용 권사님한테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조금 미친 것 같아서 비슷하거나 이런 거에서 이 친구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고 우리 김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칭찬하면 저도 비평가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읽을 만한가를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달락도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놓칠 수 없는, 놓치기 싫은 이런 글을 풀어줘 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문학에서 이제 신영철 글을 보고 제가 약간 좌절한 적이 있었는데 가령 제가 잘 나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글은 단 한 번도 그 글을 읽고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영철 글을 보고 제가 약간 흔들렸고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평론가에게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이 글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짧은 글이지만 이거를 품고서 주셔가면서 계속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는 좀 아쉬운 게 가령 혼성이라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온전한 용어는 있긴 어렵겠지만 황창배의 미술 세계를 담기에 과연 충분한 그릇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평범하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디티는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나 본질들을 규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내건 거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너무 진부해서 그 문제의식이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 들고 여기 보면 황창배 화학을 중요한 작가라고 하셨는데 중요한도 너무 평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작가가 수십 수백일 텐데 제가 볼 때 황창배라는 작가는 제가 손가락을 뽑으면 5손가락 뭐 이런 작가잖아요. 저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크게 3명이 외국은 게라스 리시더고 국내는 홍명섭하고 황창배입니다. 홍명섭은 살아있고 황창배는 돌아가셨는데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홍명섭은 그래서 제가 세 분을 만나서 이분하고 이제 대화도 좀 깊이 나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10으로 영화 비평가고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서 한국 미술 나아가서 세계 미술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공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정적이라는 용어를 좀 동원해서 황창배는 중요한 작가가 아니고 데피니티브라는 그런 결정적 작가라는 용어를 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에서 크리티컬 버전 이럴 때는 이제 결정적 비평판 이럴 때도 그냥 중요한 임포턴트 버전이 아니고 데피니티브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용어와 개념에 정확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봤을 때 조금 그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예. 하셔야 되니까 저는 뭐 밤샐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거 끝나면 이정도님한테 또 제안할 겁니다. 예, 제가 예. 외전으로 예.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예. 지금 계속 기승을 하고 강의 하나 있거든요. 만듭시다. 기획 외전을 할 건데 김원수 박사와 같이 오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외전을 아니 전시 중에 만들자고요. 네, 문화 콘텐츠 입장에서 예, 예. 저는 문화 콘텐츠 예, 입장에서 예. 황창배를 자리매김하는 거를 지금 할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그거랑 해드리겠다고 하는 말을 같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말씀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좀 코멘트 좀 할게요. 하나는 우선 이제 혼성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전 씨가 단독으로 이게 탁 나왔으면은 혼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안 썼을 겁니다. 안 쓰고 다른 제목을 썼겠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유인물에서 내가 혼성을 어쩔 수 없이 전시 제목이 이러니까 썼지만은 제가 그 글을 소논문 성격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 제목은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부의 전시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자들 4명이 회의를 했는데 뭐 먹그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먹그림. 그다음에 숨은 그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결정적인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맥락을 맞추어서 조금 혼성적인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갔고, 이거는 뭐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무리랄까 뭐 그런 것은 좀 얘기를 했고, 이 글 전체를 쓸 때는 제가 그 소논문을 쓸 때는 논문을 좀 바꿀 겁니다. 제목을 바꾸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영화 장르의 세계적인 성공, 그것과 미술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다른 장르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매거진을 뭐 일생 동안 지금 37년째 매거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고 그럽니다. 왜 당신은 이수만이 될 수 없느냐.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런데, 가까운 애로 그 한류 같은 게 있잖아요. 다른 장르는 되는데 미술은 한류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그 수년 전에 국립대만미술관에 한국하고 그 대만 작가들 교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하여튼 그 제목에 지금 한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제가 이대로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리서치한 결과로는 그 한류라는 것이 대만에서 나왔거든요. 용어가 한류라는 것이 대만에서 나왔어요. 아마 드라마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저도 그 미술계의 이수만이 되고 싶은데 미술의 진료하고 조금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미술 쪽의 변호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절망을 하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도 그 2007년부터 그런 걸 위해서 영어 잡지도 만들고 그래서 돈 많이 퍼본 적도 있고 지금도 그걸 복간하려고 한 3년 전까지 만들었어요. 그 참 어렵게 영어 잡지를 한 50건 만들다가요, 뭐 힘이 붙여가지고 뭐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하여튼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외국에 나갈 때면은 뭐 보면 전시 이렇게 보면요, 야씨,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그리는 작가 많아 그래요. 또 그런 작가 중에 뭐 누구도 있고 머리 속에 다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그 진료가 좀 다르다. 그것이 무엇일까? 또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좋은 작가를 만날 땐 참 아쉽죠. 왜 황창배의 작품은 베니스에 뭐 그러면 안 되는가?
사실 그건 그 꿈이나 그런 걸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황 선생님 돌아가시고 제가 바로 이제 그 특집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황 선생님 가끔 이제 우리 저쪽 초기에 정독도서관 그 앞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누구죠? 한풍길 선생하고 두 분이 그냥 슥 와요. 와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챙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댁을 갔었어요. 사모님이 그때 목동에 계셨죠. 목동 아파트에 계셨는데 그때 막 정리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무 장롱이 있었어요. 장롱이 아니고 장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버리신대. 그래서 내가 이거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져갔어. 그런데 이 황 선생님 작품이 세서 그런지 하여튼 엄청 센 거야 집 안에서. 그래서 그걸 오래 도저히 가지고 정말 센 거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한번 그런 근데 기억. 저희 할머니가 쓰시는 건데 저희 남편은 가시고 나서 저도 그 장에 눌리더라고요. 예, 눌려요. 좀 눌렸어. 네. 우리 가족들이 다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셨구나. 눌렸어. 할머니가 쓰시는 거랑 장이 무거워서 아니 그렇게 크진 않고 한 요 정도 요런 정도 이런 정도 창이 예뻤어. 그런 기억이 있어. 황창배 선생님 참 행복하네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기획하는 전시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 말씀. 예. 그 선생님의 황창배 기억전이라고 네.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할 때 제가 작가들을 모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걸 했냐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그게 기획이 된 거예요. 작가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는 선생님의 그런 작품 이런 거 이전에 황창배라는 인간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제가 전시를 하겠다고 하면 수많은 작가들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황창배를 좋아하는 작가들이 아직도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또 혹시 말씀? 책잘 쓰겠어요. 네, 정리를 좀 서서히 정리를. 황창배 책을 좀 소개하는 네. 아니 그냥 선생님이 책이 없다는 것도 되게 좀 마음 안 좋았었고요. 제일 큰 거는 선생님 작품이 있었던 저기 호텔에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완전히 선생님 그림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리노베이션 하면서 여기 1층에 커피숍에 이런 생긴 그림 있었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글로 남기는 거하고 또 이렇게 그냥 기억으로 몇몇이 기억하는 건 다르니까 좀 저는 글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기회로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참 출판사랑 어렵네요. 아니요, 저는 단문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한에서 선생님 그림을 조금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선생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막 후회하고 있어요. 에서 다과 나눠주면서 헤어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